안녕하세요. ETF 시그널 선물 투자의 정석 골든라인의 김선조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번에 설명드리기로 했던 부분이 있죠. 골든라인. 이 라인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선들이 있죠.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런 라인들을 아침 장이 시작하기 전에 8시 반에서 또는 혹은 전날에 미리 다음날 거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 골든라인을 저희가 미리 보내드립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이 다 끝나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랬으니까 이랬다 저랬으면 저랬다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누구나 다 지나간 과거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한다는 거는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요. 지금까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지금 초보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라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ETF 시그널 골든 라인밖에 없구나라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우선 몇 가지 라인들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색깔이 들어있는 선이 제가 예전에 중요한 선이라고 했죠. 자세히 보시면 요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선. 기준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에요. 왜 중요하냐? 아침에 장이 시작할 때 이 기준선 위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밑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장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날의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물론 이게 장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거의 8, 90%는 이 기준선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기준선하고 또 똑같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준선, 이 선들은 제가 매일매일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날에도 기준선이 있었겠죠. 다른 기준선입니다. 수치가 다르겠죠. 전날 기준선이 그러니까 종가가 기준선 위에서 끝났냐 밑에서 끝났냐에 따라서 다음날 시가가 또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준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준의 선이 되는 겁니다. 기준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라인을 이렇게 쭉 그냥 그려놓은 건데요.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제가 그걸 여기다 다 그려놓으면 수백 개 그림이 라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건 다 지우는데 전일 기준선이 280.05였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요 정도 됐겠죠. 05니까 한 요 정도 됐겠네요. 요 정도. 요 정도가 기준선이었어요. 근데 전일의 종가가 어디서 끝났냐? 이렇게 위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전일 종가가 기준선보다 위에서 끝났다는 건 다음 날도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날 이게 이제 금요일인데요. 6월 5일 날 금요일인데 이날 시가가 제가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 시가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중요하다고 시가가 자세히 보시면 285.55에서 시작했습니다. 285.55. 근데 금요일날 기준선이 얼마였죠? 285.70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어제 기준선보다 훨씬 위에서 끝났는데 아침에 시가가 기준선보다 밑에서 시작을 했네. 이거는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땡기다가 오히려 상승을 시키다가 한번 조정을 꼭 줍니다. 물론 어제 너무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어제 기준선보다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선들이 없으니까 이게 떨어지면 한두 쿼터씩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조정일 뿐이에요. 오늘 시가가 오늘의 기준선보다 밑에서 아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하다가도 꼭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반대로 전일 기준선, 예를 들어서 전일 종가가 전일 기준선보다 아래에서 끝났어요. 그럼 오늘 상승으로 시키다가도 상승해서 시작했어도 기준선보다 위에서 시작했어도 밑으로 다시 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매일매일 보시면서 기준선에 따라서 이게 시가가 어떻게 설정이 되고 시가가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조정을 어떻게 주냐라는 거를 매일매일 보시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강의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준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은 평균적인 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V자로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이럴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평균적인 장은 여기 보시면 기준선과 기준선 1, 2가 있어요. 원래 예전에는 제가 기준선 그냥 1, 1 표시했었는데 위쪽으로 기준선, 이게 기준선 밑에도 기준선 2가 있죠. 기준선의 큰 라인 바운드리예요. 평상시 장은 이 기준선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 차트가. 이 캔들들이 기준선 안에서 움직이는데 평균적인 장입니다. 근데 뭐에서 상승이 강하거나 하락이 강한 장에서는 이 기준선들 다 깨버리죠. 이 기준선이 시작할 때 힘의 방향, 오늘의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이 기준선들이 여기 1, 2나 얘네들이 뭐 저항이나 지지가 되는 선은 아니에요. 저항이나 지지가 되는 선들은 이런 색깔들이 있는 선입니다. 자, 이게 기준선의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기준선 위에 보니까 상방 방향선이라는 게 있고 녹색으로 하방 방향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날도 카톡으로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 선을 깨면 이 하방 방향선을 깨면 여기 282.5 또는 280.45까지 갈 수도 있다. 말 그대로 하방을 가기 위한 방향선입니다. 이 선이 깨지면 캔들로 깨져버리면 완성된 캔들로 깨져버리면 이 아래까지 꺾이는 거고 여기도 깨면 이 아래까지 꺾이는 겁니다. 지수가 빠진다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한번 눌러줬죠. 조정을 줬는데 여기 285라는 기준선이 요거는 뭐냐면 세력들이 미리 세팅해 놓은 선이에요. 한 달 전, 뭐 두 달 전, 최대 뭐 3개월 전에 미리 세팅해 놓은 선이라 저 라인을 잘 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깨면 이때까지 갈 수 있는데 보시면 세 개의 캔들이 아래 하방으로 쭉쭉쭉 뺐는데 이 캔들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준선을 통과, 양봉으로 크게 통과하면서 위로 상승세로 바뀝니다. 자, 무슨 얘기냐? 기준선을 살짝 깨긴 했지만 왜 깼을까요? 밑에서 시작했으니까 한번 눌러줘야 되니까. 아침에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죠. 기준선보다 밑에서 시작했으니까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선이 열려야 하방으로 가는 거지 이 선을 열지 못하면 전체적인 방향은 어디다? 상방인 겁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이 기준선 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선이 어디냐? 그 다음 기준선 1이죠. 여기 보시면 갭이 굉장히 커요. 뭐 285.70에서 289.30이니까 굉장히 큰 갭입니다. 3점 몇 퍼센트 차이 나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쭉 올라가진 못해요. 만약에 이 기준선이나 이런 방향선이 이 근처에 가까이 있었다면 바로 뚫어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선 라인과 라인의 간격이 넓을 때는 한 번에 쭉 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선을 타고 기준선을 통과합니다. 통과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상방 방향선이라는 게 있죠. 자, 하방 방향선이 열리면 하방으로 간다고 했죠. 상방 방향선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상승으로 가겠죠. 그래서 크게 가지는 못했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날의 캔들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캔들 만들어질 때 이겁니다. 이거 일봉, 그날 하루치. 윗꼬리가 없죠. 종가하고 고가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음날 또 상승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윗꼬리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윗꼬리가 없죠? 그럼 여기까지 갭상을 했죠. 내일도 이럴 확률이 내일이 6월 8일이겠죠. 6월 8일 월요일 날 이런 현상이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좀 눌러졌지만 전체적으로 상승이고 여기도 윗꼬리가 없죠. 상승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주긴 했지만 여기까지 올렸다가 뺐죠. 이런 식으로. 대신에 반대로 이렇게 아랫꼬리가 없이 이런 경우는 그날의 종가와 저가 그냥 밀다가 끝난 겁니다. 끝까지 계속 밀다가 시간이 없어서 더 못 민 거겠죠. 이런 경우는 계속 밀 확률이 높습니다. 양봉 만드는 척 했지만 결국은 더 많이 떨어져서 끝났고 이날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밀었죠. 음봉에 꼬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끝까지 밉니다. 위에 꼬리가 없을 때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밑에 꼬리가 없을 때는 밑으로 계속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선물지수가
4.70까지. 여기서 이제 아랫꼬리를 달았으니까, 여기서 만약 아랫꼬리 안 달았으면 더 밀릴 수도 있었겠죠. 아랫꼬리 달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 방향선이라는 겁니다. 하방 방향선과 상승 방향선의 의미는 상승으로 가기 위한 어떤 기준선인 거죠. 이 선을 뚫면 더 상승으로 가는구나. 하방 방향선은 이 선을 뚫면 하방으로 가는구나. 자, 하방 방향선과 상방 방향선을 뚫고 나면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하방 목표가 원, 투, 원 하나만 존재할 때도 있고, 두 개가 있을 때도 있고, 뭐 세 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요 상방, 똑같이 상방 방향선을 뚫고 나면 이런 목표가가 설정이 됩니다. 이 라인들이 무슨 뭐 에일리어 파동에 의한 피보나치 비율 이런 걸로 만드는 거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물을 좀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미리 세팅해 놓은 지수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저 정도까지 올리려고.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제 월요일쯤 되면 갭상으로 시작하면 이 목표가를 바로 통과해서 시작하겠죠. 자, 근데 일단은 목표가가 현재 뭐 오늘이 이제 제가 녹화하는 날이 2월 7일 주말인데요. 일요일인데 월요일 날 여기를 찍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자, 이 위로는 선이 없죠. 이 위로 선은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이제 305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 305까지 갈까는 좀 의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지금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W자 비슷하게 반등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좁혀서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볼까요? 보세요. V자 반등이죠. 벌써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대부분의 선물 투자나 ETF 투자하신 분들이 요때 230, 40 요때부터 이때부터 또는 계속 물타면서 이때까지 계속 하방으로 베팅을 하셨어요. 매스컴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 다 하방으로만 세팅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상방으로 세팅을 하고 있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상방으로 했던 이유, 그분들이 하방으로 세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장 기본적인 차트만 가지고 분석하시는 분들은 저때 분명히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있었죠.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길고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상방선 방향선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런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기준선. 오늘 종가가 기준선 위에서 끝났느냐 아래에서 끝났느냐. 이날 금요일날 보시면 기준선보다 한참 위에서 끝났죠. 자, 이게 기준선 아래에서 끝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금요일날 끝났어요. 여기 아래에서. 그리고 월요일날 또 기준선 아래에서 이틀 연장 기준선 아래에서 끝나면 이제 지수가 꺾여서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루 꺾였다고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틀 이상 무조건 기준선 이하에서 종가가 끝나야 하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계속 상방으로 끝나고 있어요. 기준선보다 위에서 끝납니다. 계속 기준선보다 위에서 끝나고. 아직 추세는 상방인 거죠. 근데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되긴 했는데 저희가 15분 봉상으로 봐도 크게 아직 꺾일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요일날 이 시점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 선들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렸고요. 보시면 지지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긴 지금 위에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검정색 실선이 위에 있을 때는 지지선이 아니고 저항선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요거 한 가지는 딱 설명드릴게요. 이 선들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하냐. 이렇게 갈 때는 이 선들이 저항입니다. 이 선도 저항선, 저항선. 무슨 얘기냐. 자꾸 지수를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를 통과하기 힘든 큰 저항이 있는 저항선들이에요. 근데 그 선을 통과하고 나면 그 선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려고 할 때는 그 선들이 지지를 해줘요. 이 방향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줍니다. 반대로 이 밑에 있는 선들은 다 지지선이겠죠. 위에 있는 선들은 다 저항선이고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게 지지선이었는데 이 지지선을 통과해서 밑으로 빠지면 이 선이 이제 다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즉
빠졌다가 올라갈 때 저 선을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다음에 또 뚫고 나면 이 선을 뚫려고 막 하겠죠. 하다가 뚫고 나면 결국은 뚫려고 막 할 때는 지지선이었지만 저 선을 통과하고 나면 저 선이 다시 반등할 때는 저항이 되는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뀌고 제가 여기는 지금 스토캐스틱이나 다른 걸 다 지워버렸는데요. 이 선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워버렸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저 방향선들과 스톡이나 볼린저 밴드 또는 이평선들이 저 선들과 만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